네, 김원국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6위 소식입니다. 편파 진행과 가짜뉴스 고액 출연료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논란 등을 일으켜왔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TBS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3주 뒤에 하차하겠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 진행합니다.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올해 말까지라는 건 지금 알려야 TBS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의 4위 소식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년 3개월 만에 결국 이 뉴스공장을 하차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김 소장님, 그럼 이게 공식화가 지금 된 상황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된 건 아니고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제작진에게 참고가 됐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3주 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하고 하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TBS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김어준 씨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제 서울시 의회의 결정이라든가 서울시와의 갈등을 고려해서 김어준 씨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김어준 씨 아주 대단한, 저도 같이 방송을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감성이라든가 이런 건 뛰어난데 대신에 여러 가지 설이라든가 풍문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TBS에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김어준 씨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차 결심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차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는데 이게 뭔가 불만이 있어서 억지로 끌어져 내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어준 씨의 하차설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상표권을 이미 출원했고 심사를 대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분의 어떤 티키타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짝꿍의 이 하차설, 그리고 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라고 흔히 이제 뉴스공장의 공장장이라고 칭하는데요. 방송을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유쾌한 분인데 그 뉴스공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검증되지 않는 사실 또는 좀 편파적인 사실, 이것을 마치 사실처럼 계속 공개를 하고 공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치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더욱이 이제 TBS는 사실 방송 허가를 받을 때는 이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방송으로 특화된 방송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방송 허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성을 다른 방송보다도 훨씬 더 높게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김어준 씨 개인적으로 이런 특히 이제 한쪽 진영의 절대적인 또 지지를 받는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방송을 그만두더라도 김어준은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청에 뭔가 상표 출원 같은 걸 해서 나중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TBS에서는 뉴스공장이라는 또 상표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어준애를 넣어서 뉴스공장으로 지금 출원을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요, 그동안 뉴스공장을 통해서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을 공공연하게 제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수차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 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다. 예, 예. 잘생기셔가고 눈에 띄어요.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김어준 씨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이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가짜 뉴스, 왜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이어가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뉴스룸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존 메뉴 브리핑 룸이라는 룸이 있었는데 여기를 대폭 확대해서 가짜 뉴스 같은 것을 있다면 진짜 뉴스가 뭔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목표로 뉴스룸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김주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룸 지금 상황이 다 가짜 뉴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어준 씨 얘기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어준 씨가 올해 연말까지 하고 하차하는 이유는 내년에 TBS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주던 게 올해 320억에서 232억으로 88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외부 진행자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외부 진행자가 다 하차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TBS의 문제, 이제 예산 문제가 조금 압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뉴스룸을 신설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언론을 믿어야지 왜 국정홍보처 같이 언론 역할을 하려고 하냐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국정홍보처는 없지만은 예산을 정부 홍보 예산을 2배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당에서 막 비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언론 자유를 외치고 또 언론을 계속 뭐 하면서 언론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룸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가 가짜 뉴스인지를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MBC가 그게 보도한 게 가짜 뉴스인가요? 물론 허위 정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정부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규정하는 가짜 뉴스는 굉장히 자의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CNN 페이크 뉴스, 뉴욕타임스 페이크 뉴스 한 거하고 전혀 진배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리면과 바이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단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현정 위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제 낙마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앵커와 패널의 어떤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패널은 어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전체를 중립적으로 좀 이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면에서 자기의 입장, 아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그 생태탕 같은 경우 보면 본인이 직접 주장을 한다든지 또 익명의 출연자를 출연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줄리 논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에서 본인이 봤던 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또 아닌 걸로 드러났고, 뭐 천공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방송의 어떤 중립성이 이제 훼손된 것이고, 또 더군다나 TBS는 결국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걸 끊임없이 그동안 그래서 방통심의위원회나 로부터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퇴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뉴스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그동안 이 언론들이 그냥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뭐 가짜 뉴스라든가 또 잘못된 정보는 사실은 시청자나 청취자가 결국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뭔가 가해지는 이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방송국을 거의 없애는 방식으로 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좋지 않고, 이거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다 그래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 뉴스룸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언제나 실패해 왔습니다. 언론을 믿고 또 언론의 자정 기능도 잘 활용하면서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될 때 국정도 잘 홍보될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부분을 더 국민의 마음을 읽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말씀 잠깐 중에 팩트 체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방안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인가는 당장 내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가도록 말씀드린 하겠습니다. 거는 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가 88억이 감액됐다라는 거, 내후년에는 아예 중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의미였다는 점 다시 한번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뉴스룸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운영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이 가짜뉴스 시대에 진짜 뉴스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방송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